첫 시간으로 자동화 M8N 자동화에 대한 사전 지식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만든 이유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M8N 관련한 영상들을 많이 시청을 했고, 실제로 이제껏 많이 시도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유튜브를 제가 이제 M8N 관련해서 보다가 정말 왕초보를 위한 강의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M8N에 대해서 어, 공부해가고 있는 입장이지만 대부분의 영상들이 보면은 자동화에 대한 M8N 자동화에 대한 기초 강의라고는 적혀 있는데 조금 어렵게 어느 정도의 지식을 좀 필요한 분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IT도 잘 모르고 자동화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이런 M8N을 사용을 해서 자동화를 한번 내 업무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강의를 한번 제작을 하려고 이 강의를 지금 찍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수준은 자동화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물론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 정도, 그러니까 자동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에 대한 지식은 있으실 텐데, 그런 것조차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부적인, 조금 더 디테일한 지식을 전달해 드릴까 해서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초급 수준은 적어도 이제 M8N 활용 유튜브를 보면서 뭐 M8N 관련해서 유튜브가 정말 많죠. 이제껏 나온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의 선배님들의 영상을 보면서 지금 이제 학습을 하면서 따라하고 있는데 그런 영상들을 직접 따라오고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는 레벨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M8N 자동화를 알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좀 알아야 될 기초 지식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화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동화라는 게 뭐 요즘은 많이 흔해졌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화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많이 활용되거나 하진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자동화라는 게 우리가 어떤 개념인지를 얘기를 해보면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이 직접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작업들을 줄이거나 없애고 시스템 스스로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네, 만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알아서 뭔가 자동으로 흘러가게끔 자동으로 작업할 수 있게끔 하는 자동적으로 되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자동화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자동화 개념에는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제 공장 자동화라는 게 있겠죠. 우리가 뭐 여러분들 흔히 아시다시피 공장 자동화는 택배를 분류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공장에서 자동으로 부품을 뭐 생산한다거나 뭐 자동차 공장에서 기계가 자동차를 스스로 조립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장 자동화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예전에 업무를 하면서 이런 공장 자동화 솔루션에 대해서 좀 흥미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실제 공장 자동화 할 때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솔루션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기계가 알아서 이제 부품을 조립하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들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PC 자동화 부분이 있습니다. 한 2, 3년 정도까지 이제 PC 자동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인기가 많았었는데, 뭐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뭐 이런 PC 자동화를 구현하게끔 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예시는 제가 이제 뭐 저녁 9시에 자동으로 윈도우를 종료하게 하는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을 PC 자동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PC 자동화에는 뭐 엑셀을 조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파워포인트 아니면 우리 윈도우 흔히 이제 윈도우 PC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뭐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동작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PC 자동화 아니면 데스크탑 자동화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현재 이제 많이 인기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워크플로우 자동화라는 부분인데요. 뭐 예전에 이런 자동화를 거쳐서 뭐 PC 자동화가 한참 인기가 있다가 이제 주로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우리가 자동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전 9시가 되면은 자동으로 내 카톡에다가 카카오톡으로 오늘의 뭐 주식 정보라든지 기타 필요한 정보들을 받을 수 있게끔 설정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워크플로우 자동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워크플로우 자동화는 완전히 이제 인터넷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뭐 공장 자동화라든지 뭐 PC 자동화 이런 부분들은 오프라인으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자동화였다면 이 워크플로우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인터넷상에서 인터넷이 연결돼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자동화가 바로 이제 워크플로우 자동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화 프로그램에도 크게 이제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다시피 이제 코딩으로 하는 자동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으로 하는 자동화는 뭐 예전에는 이제 스크립트라고 해서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스크립트 언어를 써가지고 스크립트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해서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뭐 이제 VBA라든지 아시죠? 엑셀에 있는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자동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건 엑셀에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이 아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코딩을 직접 한 다음에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행하는 이제 파이썬이 상당히 이제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죠. 대부분의 그 유튜브 영상들이 파이썬으로 하는 뭔가 자동화 웹 크롤링이라든지 뭐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은 대부분 파이썬을 가지고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이제 노코딩, 노코드, 뭐 로우코드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이제 대부분 지금 이제 이런 워크플로우 자동화 쪽으로 지금 이제 대부분 영상들이 AI를 사용하는 워크플로우 자동화로 대부분 이제 지금 유튜브 영상들이 대부분 몰려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노코딩, 노코드 프로그램 중에는 옆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PC 자동화, 데스크탑 자동화가 이제 노코드로 이제 프로그래밍 없이 노코드로 만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유명한 게 뭐 UiPath라든지 그다음에 MS에서 나오는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래서 UiPath는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유료 기능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윈도우 11 같은 경우에는 기본 프로그램으로 탑재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어떤 업무를 내가 필요하는 데스크탑에서 기능들을 어플리케이션을 자동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MS에서 제공하는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내 윈도우 11 안에 있는 뭔가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데스크탑 자동화는 뭐 레거시 자동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PC에 예전에 이제 PC에 설치되어 있는 뭐 ERP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까 응용 프로그램들을 뭔가 사람이 입력을 하지 않아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동으로 입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데스크탑 자동화 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워크플로우 자동화, 최근에는 대부분이 이 워크플로우 자동화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워크플로우 자동화는 뭐 이제 대표적으로 제피어라든지, 그다음에 메이크라든지, 그다음에 엠파렌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인 워크플로우 자동화 솔루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피어는 예전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피어가 상당히 이제 예전부터 유명했죠. 그래서 이제 십몇 년 전부터 뭐 제피어가 상당히 유명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메이크라는 이 자동화 플랫폼이 상당히 이제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엠파렌이 많이 유명해졌죠. 메이크 다음으로 이제 엠파렌이 상당히 유명해져서 이제 뭐 메이크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엠파렌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대부분의 분들이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메이크도 조금 써보긴 했는데 저는 엠파렌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라 엠파렌을 지금도 앞으로도 엠파렌을 사용해서 일단은 계속해서 사용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워크플로우 그럼 자동화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는지 간단하게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RPA, 아까 말씀드린 제가 화면 자동화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공장 자동화에도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데스크탑 자동화에도 사용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RPA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로보틱, 어, 프로그램 오토메이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2000년도부터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2000년도부터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용이 됐었고요. 자동화로 화면에 대한 제어를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레거시 자동화를 아까 ERP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응용 어플리케이션들을 사람의 수작업 없이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게끔 하는 자동화를 이런 RPA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매크로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화면 자동화, 데스크탑 자동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UiPath라든지 뭐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라든지 이런 유명한 이제 뭐 블루 프리즘이라든지 이런 이제 유명한 회사들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이 시기에 많이 이제 나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동화인데 이때부터 이제 클라우드 기반에서 뭔가 자동화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제피어가 정말 선구적인 역할을 좀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IFTTT라는 이 솔루션도 있기는 한데 제피어가 상당히 저도 이제 한 10년 전에 이제 초기에 이제 제피어를 많이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도 쉽고 되게 편리하고 하긴 했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가격이 높아지는 바람에 제피어가 상당히 편하고 뭐 메이크나 엠파렘보다 사용하기 편리하고 좋은 반면에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조금 이제 아쉬운, 네, 기능은 너무 좋지만 상당히 좀 아쉬운 이제 툴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초창기 클라우드 기반으로 자동화가 시작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API라는 게 상당히 이제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API라는 게 많이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다. 제피어나 이런 IFTTT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노코드 툴의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코드 없는 자동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이때는 이제 뭐 파이썬도 많이 사용을 하긴 했는데 이때 이제 뭐 메이크라는 툴이 이제 또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MS의 파워 오토메이트. 그러니까 파워 오토메이트는 MS 쪽에서 사용하는 자동화 툴인데 이게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가 있고 파워 오토메이트 제품군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데스크탑이라는 이 솔루션은 무료로 윈도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데스크탑을 나는 윈도우 11 쪽을 자동화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동화를 무료로 PC에 있는 것들을 자동화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2020년 이후에는 API 사용이 본격화가 되죠. 이제 AI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API 사용이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AI 에이전트라든지 우리 뭐 MCP라든지 뭐 RAG를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RAG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용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게 이제 AI가 이제 나오면서 LLM이죠. LLM에 해당하는 이 어, 대규모 언어 모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엠파렌이 큰, 또 여러 가지 AI 에이전트를 엮어서 엠파렌으로 자동화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발전 단계를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이 솔루션들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게 이제 세 가지 솔루션이 좀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제피어, 그다음에 메이크, 그다음에 파렌 이런 식으로 이 외에도 지금 이제 그 외에 지금 뭐 구글의 뭐 오팔이라든지 그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마 조금은 자동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면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아실 수 있을 건데 뭐 구글의 오팔이라는 서비스도 있고
뭐 요즘에는 오픈 클로라든지 뭐 클로드 코드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자동화 솔루션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부분을 선택해야 될지 아마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아마 있으실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자동화, 워크플로우 자동화 솔루션에 해당하는 세 가지 종류를 들어보자면 뭐 제피어, 메이크, 엠파렌 이렇게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 영상에서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시는 영상은 아마 메이크 아니면 엠파렌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피어가 워낙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제피어를 많이 언급하지 않는 거는 제피어가 여기 보시는 대로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편리하고 좋기는 하지만 워낙 가격대 월 사용료가 높기 때문에 아마 제피어를 많이 언급하시진 않고 그래서 아마 메이크라든지 뭐 그다음에 엠파렌 이런 식으로 아마 많이 유튜브에서는 언급이 되고 활용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보자면 여기 맨 위에 이제 핵심 컨셉은 제피어가 아까 노코드의 표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이런 제피어라는 자동화 툴이 나왔고 이 자동화 툴의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제피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쉽고 빠른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메이크나 엠파렌 그 중에 가장 쉽게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은 이 제피어라는 솔루션이 가장 쉽게 아마 왕초보 입장에서도 제일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부터 제피어를 좀 사용을 했었는데 제피어가 제일 익히기에는 쉽습니다. 네, 직관적으로 돼 있고 사용하기도 상당히 쉽고요. 근데 말씀드렸던 이 한 가지 단점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라는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이크라는 툴은 예전에는 인, 인테그로마트라는 이런 툴이었는데 저도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름을 접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지금은 이제 메이크라는 이름으로만 이 툴을 접했기 때문에 메이크라는 툴이고요. 그다음에 뭐 비주얼 워크플로우를 이제 제공하는 이런 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당히 직관적으로 돼 있고 비주얼이 상당히 큼직큼직하게 돼 있어서 보는 쪽이 상당히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이제 메이크 툴을 또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엠파렌은 개발자 친화적이고 유연하다라고 돼 있는데 엠파렌도 사실은 비주얼 워크플로우가 맞고요. 네, 비주얼 쪽으로 워크플로우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약간은 이제 좀 메이크보다는 개발자 친화적이고 유연성인 부분이 좀 더 높다. 그래서 이 엠파렌을 개발하신 분들이 실제로 이제 개발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개발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다가 엠파렌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비주얼 워크플로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추가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엠파렌이 그 이후에 메이크 이후에 이제 좀 많이 유명해진 이유가 이런 좀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엠파는 좀 핵심적인 게 오픈 소스 기반입니다. 그래서 제피어라든지 메이크는 오픈 소스 기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스가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 기반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어떤 개발자가 이 소스를 가지고 또 개발을 해서 다른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고 뭐 하는 뭐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제피어나 메이크는 인터넷에 폐쇄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입형이죠. 가입형 클라우드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엠팔에는 소스를 다운받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직접 내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솔루션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움의 이제 난이도인데요. 난이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초보자도 할 수 있게끔 이 제피어는 난이도가 매우 낮습니다. 뭐, 한두 시간 정도 해보시면, 이 제피어를 가지고 바로 이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잽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피어 안에서. 이게 흐름이죠. 제피어 안에서의 흐름을 잽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손쉽게 이제 금방금방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는 한 중간 정도 학습 곡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메이크도 뭐 한 반나절 정도면 기본적인 네, 워크플로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실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반엔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한두 시간이라고 제가 얘기는 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기본적인 지식,
어느 정도의 그 자동화에 관련된, 워크플로우 자동화에 관련된 좀 기본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 조금 가지고 있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두세 시간 뭐 이렇게 이제 을 해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학습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난이도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엔파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높다고 돼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뭐 이런 코드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뭐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을 권장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이 이제 뭐 메이크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메이크, 엔파렌도 메이크 같이 코드를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같은 형식으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코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뭐 제미나이나 챗GPT를 통해서 코드를 또 만들면 되거든요. 코드를 뽑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제가 이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뭐 프로그래밍을 알아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제미나이라든지 뭐 챗GPT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뭐 요청을 해서 이런 코드를 만들어줘 하면은 코드를 만들어 주겠죠. 그 코드를 엔파렌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또 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코드들을 가지고 뭔가 워크플로우 만들었을 때 그러면 이제 좀 그 코드를 볼 줄 알아야겠죠.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뭔가 해결을 해야 되거나 했을 때는 뭐 코드를 좀 볼 줄 알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쪽의 지식은 필요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코드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워크플로우가 그래서 저는 이제 메이크나 뭐 엔파린이나 뭐 중간 정도라고는 하지만 조금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면 뭐, 뭐 이런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게 되면 더 고도의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형적으로 얘는 수직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가는 그 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이커는 노드 기반. 그러니까 여기는 노드 기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메이커는 오퍼레이션 기반의 비주얼 맵이고요. 그다음에 엠파레는 노드 기반의 비주얼 맵입니다. 그래서 메이커나 엠파레는 가로 형태의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피어는 세로형 워크플로우고 메이크나 엠파레는 가로형의 어,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동 서비스 수에 대한 부분인데, 이 8,000개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메이크는 1,600개, 그 다음에 엠파레는 1,000개. 뭐 엠파레는 가장 적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피어는 이미 형태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이 하나의 그 노드 같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리 많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메이크나 엠파리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노드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그래서 그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엠파레는 그보다 조금 더 직접 제작이 가능한 내가 직접 제작이 커스텀 노드라고 하는 노드를 직접 제작이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연성에 있어서는 엠파린이 더 앞선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엠파린이 8,000개가 되기 때문에 제피어가 8,000개나 제공을 하기 때문에 뭐 서비스는 없는 게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이 1600개나 1000개나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이 노드라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가 없는 저희가 뭐 보통 쓰는 게 뭐 구글이라든지 뭐 노션이라든지 뭐 워드프레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뭐 100가지 노드 정도만 알아도 어, 최소한 뭐 10개 정도의 기본적인 노드만 알아도 우리가 노드를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비용 정산에 대한 방식은 아까 제피어는 태스크 단위입니다. 그래서 실행된 단계마다 이제 차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메이크 같은 경우에는 오퍼레이션 단위, 그다음에 엠파렌 같은 경우에는 워크플로우의 엑스큐션 단위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엠파렌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에 해당, 요 비용 정산 방식은 유료일 때, 유료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버전을 사용할 때의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메이크는 기본적으로, 어,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지만, 이 단위가 이제 오퍼레이션 단위거든요.
오퍼레이션이 이제 하나의 이제 노드, 엠파렌에서 노드라고 얘기하는데 노드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단위고 데이터 처리의 건당 차감이 원 오퍼레이션의 데이터 처리의 건당이 차감이 됩니다. 원 오퍼레이션에 하나가 이제 차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엠파렌은 전체 워크플로우가 한 개 단위, 전체 워크플로우의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표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몇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 다음에 메이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 오퍼레이션 단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퍼레이션을 얼마만큼 사용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 편이고요. 무료 그 플랜에는 1000개의 오퍼레이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료로 갈수록 이제 점점 오퍼레이션이 개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유료로 갔을 때는 제일 낮은 비용으로 했을 때 10,000개 정도의 오퍼레이션을 제가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무료로 제공하는 1000개 오퍼레이션은 생각 같아서는 이게 1000개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금방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이 될 때까지 또 이제 기다려야 되는, 1000개를 다 쓰게 되면 그 다음 달이 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유료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유료로 했을 때 한 달에 만 원인가? 만 원 조금 더 비용을 주게 되면 유료 버전으로 10,000개의 오퍼레이션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가성비 차원에서는 좀 우수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가격대 대비해서는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네, 엠파렌이 낮음으로 돼 있는데 이 낮음에 해당하는 조건은 셀프 호스팅으로 사용을 했을 때 낮다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엠파렌에 여러분 클라우드를 가보시면 엠파렌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의 유료 비용을 사용하지 않으시려면 실제로 셀프 서비스 형태로 셀프 호스팅 형태로 여러분들이 구축을 하시거나 뒤에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저렴한 가성비의 이제 클라우드가 있거든요. 그런 클라우드 쪽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면은 한 달에 뭐 만 원 내외에서 여러분들이 엠파렌을 사용하실 수 있는 클라우드 상에서 네,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비용인데 대부분의 이제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셀프 호스팅을 구축하는 방법을 많이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네, 셀프 호스팅으로 구축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축을 하시게 되면 엠파렌을 무제한으로 여러분들이 자동화를 구축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이제 엠파렌의 가장 큰 특징이다, 장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셀프 호스팅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제피어랑 메이크는 불가능입니다. 셀프 호스팅은 불가능이고요. 어, 이거는 인터넷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상에서만 인터넷에서만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이제 뭐 제피어나 메이크 솔루션이고요. 아까 제가 엠파레는 이게 이제 셀프 호스팅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서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내 PC 여러분들이 만약에 윈도우 PC를 사용하면은 윈도우에도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맥을 사용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맥에도 사용해서 설치를 해서 엠파렌을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윈도우나 맥을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다 사용하시고 나면은 전원을 끄잖아요. 전원을 끄면 PC 전원을 끄면 당연히 엠파렌도 사용을 못 하겠죠. PC가 꺼지기 때문에. 그래서 셀프 호스팅 하실 때는 윈도우나 맥에서는 뭐 연습용으로 무료로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고 실제 내가 서비스를 할 때는 별도의 뭐 PC를 별도의 이제 PC를 계속 24시간 켜놓고 거기에 이제 설치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많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연동 관련해서 맨 마지막 부분인데 AI 연동은 뭐 제피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AI 에이전트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나 엠팔에는 뭐 AI 에이전트하고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엠파렌이 상당히 강력한 부분이 뭐 랭체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RAG라든지
그다음에 뭐 MCP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동하기가 상당히 간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MCP나 RAG를 연동해서 사용을 하시려고 하면 이 엠파렌이 상당히 이제 이런 기능들이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뭐 메이크 아니면 엠파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메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뭐 개발자까지는 지식이 필요 없지만 내가 좀 많이 잘 익혀서 사용을 해보고 싶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때는 메이크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는 조금 더, 이 기능들을 좀 잘 사용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한, 좀 더 기술적인 뭐 자동화를 좀 더 구축해보고 싶다 하면은 엠파렌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 기술의 난이도보다는 저한테서 매력적인 거는 이 셀프 호스팅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용을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제가 설치를 해서 무한대로 이 자동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엠파렌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셀프 호스팅 방식으로 서버를 설치한 다음에 무제한으로 그 자동화를 구현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이제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엠파렌으로 계속해서 스터디하고 실제 활용한 업무에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제가 별도의 PC에도 지금 이제 설치를 해서 사용 중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상당히 개인적이죠. 개인적으로 엠파렌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그 세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제피어는 이제 이 전체가 하나의 제가 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잽을 연동을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솔루션인데 자동화를 가져가는 솔루션인데 아까 세로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로 형태로 이 워크플로우를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이제 제피어의 이제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메이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터페이스가 요게 하나가 이제 오퍼레이션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요게 하나가 이제 하나하나가 오퍼레이션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이 하나가 돌아갈 때마다 아까 데이터 처리 단위가 이제 원 오퍼레이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무료 사용자일 경우에는 1000개의 오퍼레이션까지 제공을 해주는데 이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함에 있어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분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나라고 보면은 네 개의 오퍼레이션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런 이제 네 개의 오퍼레이션이 한 워크플로우에서 돌아갈 때 여기에 그 1000개까지가 네, 1000개에 해당하는 오퍼레이션을 지원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무료 버전일 때, 무료로 사용을 할 때는 네,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돌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워크플로우를 뭐 한 네다섯 개 만들었다. 근데 거기에 이 오퍼레이션이 뭐 한 10개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 1000개 돌아가는 거는 금방 아마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메이크 무료 버전에서는 두 개의 워크플로우까지만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료 버전에서는 이런 제약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메이크 같은 경우는 가로 형태의 워크플로우를 구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엠파렌 부분인데 엠파렌도 역시 가로 형태의 이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워크플로우가 기본 워크플로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올라가게 되고 여기 하나하나가 이제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드. 예,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노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의 하나가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워크플로우 자동화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이제 기초 개념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이 워크플로우, 이제 가 전체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워크플로우, 그 다음에
API, 그 다음에 웹훅, 이렇게 이제 세 가지에 해당하는 기초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 워크플로우를 자동화, 즉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세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워크플로우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화 작업의 전체 흐름, 각각의 노드가 연결을 해서 만들어내는 전체의 흐름을 이제 이 하나의 전체가 워크플로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I. 이 API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함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모든 작업이 아마 잘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API라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기능, 그러니까 외부 서비스죠. 이 이라는 거는 외부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명세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 캘린더를 만약에 내가 이 워크플로우 안에서 연동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구글 캘린더가 가지고 있는 뭔가 기능들이 있겠죠. 뭐 달력을 본다, 그다음에 달력을 등록을 한다, 그다음에 뭐 달력에 대한 뭐 등록을 했을 때 알림을 발생을 시킨다. 물론 이제 이벤트가 있었을 때 뭐 알림을 발생을 시킨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그런 기능들이 이런 기능들을 외부에 노출시켜 준 노출시켜 둔 이제 명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서 실제로 제가 만약에 이 여기에 워크플로우에서 구글 캘린더를 사용을 하겠어라고 노드를 설정을 했으면 이 구글 캘린더에 있는 어느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구글 캘린더를 읽어드린다라는 기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글 캘린더를 읽어드린다라는 거를 여기에 어떤 명세로 내가 읽어야 되는데 그 명세를 구글 캘린더가 노출시켜주지 않으면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구글이나 아니면 여러 우리 서비스들이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외부에 사용할 수 있게끔 노출해주는 이제 그런 명세서를 API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API인데 외부의 이 서비스들은 이런 명세서를 수많이 어, 노출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이 기능들을 노출시켜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API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 노드에서 이 API를 호출을 해서 그렇죠. 이 API를 호출을 해서 노드에서 사용하게끔 연결을 시켜줘야 우리가 그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웹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웹훅은 웹에서 낚아채다. 그러니까 웹훅이죠. 훅은 낚아채다, 걸다, 뭐 이런 의미인데 웹에서 낚아채다라는 의미고요. 지정된 URL, 그러니까 이제 뭐 인터넷에 우리가 URL이 있겠죠. 이 URL에 어떤 이벤트가 날아오게 되면 그 이벤트를 인지를 해서 낚아채서 워크플로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내가 어떤 이벤트를 걸었을 때 이 URL로 전달이 되면은 이 URL에 전달이 돼 있는 그를 인지를 해서 이 워크플로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웹훅이라는 기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웹훅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돼요.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함에 있어가지고 웹훅이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게 되는데 이 웹훅을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계셔야 나중에 자동화를 구축함에 있어가지고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잘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 API, 웹훅 이 부분을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자동화를 함에 있어서 사전 지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할 M8N이란 워크플로우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서론이 조금 길긴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M8N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M8N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